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생각하면요, 이 국민의힘으로선 좀 당혹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양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고 나섰습니다.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닙니다. 야당의 임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대표에 대한 방탄, 국정 발목 잡기, 입법 폭주에만 몰두해왔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장 기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환호를 하고 적반하장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법조 출입을 했습니다. 법원, 검찰 취재 다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의아했던 게 민주당의 의총 상황이 좀 봤을 때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 건데 구속이 됐냐 안 됐냐 이 정도 사안인 건데 너무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진짜 저 무죄를 받았다는 사인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아하긴 했어요. 최고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해봤지만 이전 사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전 사안들을 보면 영장이 기각됐어도 본안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 또 영장이 발부됐지만 본안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경우가 많죠. 네. 사실은 이제 영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장 전담 판사는 딱 한 명이에요, 본인. 그렇죠. 그 재판을 할 때는 이제 합의부 재판은 3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장 전담 판사 한 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번에 영장을 이재명 대표 봐주려고 사실 기각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걸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또 무죄 받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한 건 우리가 당황했죠. 상식적인 사람들.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범죄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면 이건 100% 그냥 다 영장 발부예요. 이거는 법조를 출입하시는 기자분들도 아시겠고 그다음에 전직 판검사들도 아시겠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한 번 증거 인멸한 게 다 눈에 보이면 그거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해 줍니다. 근데 영장 발부 안 해줬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니까 안 해줬겠죠. 봐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랬을 때 법정 구속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판사가 이제 그 선고 전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구속해 일단 법정 구속 시켜야 되겠다. 죄질이 굉장히 나쁘구나. 왜냐하면 이제 증거가 그때는 더 많은 것이 현출되니까.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좋아라 하는 거 저는 그걸 왜 좋아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내부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명계는 너무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민주당도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한 발 앞쪽으로 이 개혁이라는 건 이미 끝났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서 이제 공천이 되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혁신이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개혁이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더 당혹스럽고 그 비명계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봐주고 싶어서 발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또 사법부 입장에서는 유청훈 판사 입장에서는 또 정확한 법리에 따라서 나는 했다라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가진 패를 모두 꺼내다시피 했음에도 영장 기각이란 결과가 나오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요. 이 인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권이라는 칼을 휘둘러야 이 세상이 바로 된다. 이재명 대표, 저 범죄자야. 내가 만날 필요 없어. 쟤도 뭐가 있을 거야. 내가 영장 치면 감옥 갈 거야.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가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거는 21세기 대한민국의 OECD 수준의 국가 아닙니까? G10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칼에 찔리고 베일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되죠.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의 완패라고 봐야 될까요? 검찰의 완패가 아니고 케오패입니다. 케오패. K협회. 예, 왜냐하면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수사하고 이렇게 올렸으면은 뭐 발부가 되든 뭐 기각이 되든 좀 이게 면피는 될 수 있는데 2년 동안 70여 명 검사가 수백 번의 압수수색 끝에 특히 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이 덜 될 것도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증거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하영재 의원이 기각된 것처럼 나는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해서 기각받은 게 아니고 일관된 진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건 범죄 행위가 난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판사가 기각시킨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빨리 수사하고 심판은 법원에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계속 수사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래에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 검찰이 또 반대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1년도 아니고 3년 계속 수사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의 정부의 검찰이라도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였죠. 공무원으로서 중립성 의무도 버렸고 특히 낙인 찍었잖아요. 야당 대표 범죄자라고. 그리고 비유로 자범까지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큰 손해를 본 겁니다. 2년 동안 민주당, 국민의힘이 계속 걱정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개혁의 원동력이 2년 다 사라진 겁니다. 연금개혁 이제 못합니다. 교육개혁 이제 못합니다. 어떠한 혁신도 못합니다. 왜? 이제 총선이 있고 또 원동력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진 이 검찰의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탄핵까지 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원내대표 홍익표 수석께서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게 받아지지 않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한민국을 2년 동안 이렇게 초토화시킨 책임은 파면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명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2년이나 흘렀다고는 하지만 이 수사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시작했던 수사였고 그 정권에서 대선 전후로까지 수사가 잘 이어지지 않다가 본격 수사를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개혁의 시간을 놓쳤다. 여기서는 조국 장관도 얘기하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꼭 무죄가 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혐의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혁의 주체를 사라진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